얼마 전에 받은 게 해운대 사도 될까요? 이런 거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해운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번에 음성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를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생각하는 이유예요. 뭐냐면 가난의 힘이죠. 사람은 왜 가난해야 하는가, 아니면 뭔가 왜 결핍이 되어 봐야 하는가, 왜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책에 써져 있는 진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거 한도 내에서 어떤 도움이 됐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뭔가 시작 안 하신 분들한테는 뜬금없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합니다. 일단 여러분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세요? 나 신혼부부 때 46평짜리 새 아파트에 시작해서 진짜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지금 빌딩까지 올린 거야. 나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옛날에 나 개포동 14평짜리에서 월세살이 하다가 전세로 갔다가 집 사서 애들 다 키우고 하나하나 늘려가다가 지금 이렇게 건물 한 편 지키고 있는 거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주변에 실제로 계십니다. 절대 지어낸 거 아니고 실제로 계시고, 못 믿겠으면 개포동 가보세요. 개포동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떡볶이집 사장님이나 정육점 사장님도 거기 아파트 한 채씩 갖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 크게 시작했던 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뭔가 이뤄내시는 경우보다는 왜 조그맣고 힘들게 시작하셨던 분들이 더 많은 걸 이뤄낼까요? 제 경험상 이게 가난의 힘인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어요. 뭐냐면 결핍이에요. 사람은 자고로 뭔가 부족해야 움직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 마시죠? 왜 마십니까? 직장 왜 나가십니까? 잠 왜 주무십니까? 왜 노세요? 왜 사람과 만나세요? 죄다 결핍이에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인정은 못 하시겠지만 우린 동물입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필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인정 못 하시겠어요? 필요해야 움직입니다. 필요해야. 졸리니까 자는 거라고요. 그런데 집이 작아요. 집은 작은데 애기들은 커가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집이 넓히고 싶겠죠. 근데 이 동네 인프라는 좋아요. 그럼 동네를 안 떠나가겠죠. 그럼 같은 동네 더 큰 평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노력해야 돼요. 목표가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여러분 목표 설정 어렵죠? 이렇게 결핍된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결핍이 안 느껴지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집이 17평이에요.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만족스러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그럼 목표 설정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떤지 알아요? 집은 불만이야. 근데 목표는 잡기 싫어. 귀찮거든.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집이 좁아. 애들도 좁아. 불편해. 그럼 더 큰 집을 원해. 봐요. 그럼 더 큰 집을 옮겨가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이 딱 와야 돼요. 이게 인간 본능이에요. 그리고 자산 계획을 세우고 대출도 알아보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난의 힘이에요. 결핍, 필요, 나를 움직이는 자동 목표 설정이 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작게 시작했던 분들이 크게 이루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고 있고,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사람은 부족해 봐야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유의 힘인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의 할렘가가 왜 생겼죠? 할렘가는 임대료 제한 때문이죠. 집주인들이 임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가가 너무 싸서 집을 사면은 금융비용이나 뭘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중에 집 관리비가 세보다 더 비싸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세를 받으면 월세를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 집에 대한 세금이랑 관리비가 1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나중에 다 버려버려요. 집주인이 다 버려서 할렘가가 생기고 그 한 평 건너에 부촌이 생긴 거거든요. 뭔 뜻이냐면 집 주인이 아니면 누구도 그걸 관리하질 않아요. 여러분 집이, 죄송한 얘기인데 월세입자분, 전세입자분, 집주인이 있다고 쳐봐요. 누가 제일 깨끗하겠어요? 딱 집 보러 가보세요. 어려운 질문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제일 깨끗하겠어요. 렌트카가 있고 어떤 자기 주인의 카가 있어요. 누가 깨끗하겠어요? 차 주인이.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운전하시다가 급하게 끼어들기나 날카로운 운전을 하시는 분이 하 달고 있으면 뭐라 그러세요? 저거 지차원이라고 막스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하신 분이면 제 말에 소를 못 다는 겁니다. 뭐든지 소유주가 그것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끼고 꾸미고 이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본질의 가치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는지, 또 이걸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전세 제도가 되게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월세는 들어가시면 월세인들의 꿈이 생겨요. 뭐? 내 집 마련. 왜? 월세 나가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한국은 월세가 굉장히 쌉니다. 근데 전세는 뭐죠? 전세는 사실은 월세랑 다를 게 없어요. 은행에 월세를 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 월세가 너무나도 싸죠. 그래서 너무 편안함을 느껴요. 소유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점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내 집 마련이 의무란 뜻은 아니에요. 저는 저와 함께하는 분, 제 수강생 분들에게만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저를 싫어하고 욕하시는 분들은 제발 집 사지 마세요. 그냥 사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욕도 하지 마시고 집도 사지 마세요. 집값 폭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를 소유한 사람이 가꾸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보면 이렇게 되죠. 작은 것부터 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 나는 일단 새로 살다가 돈이 모이면 한 번에 좋은 거 살 거야. 나는 여기는 비록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한 방에 강남 아파트를 살 거야가 아니라 지금 작은 거라도 소유해서 내 결핍을 일으킨 다음에 소유에서 오는 힘을 이용하고 성장에서 오는 힘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시면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 집 마련을 못했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사지 못하시는 분들, 그죠? 너무 비싸니까 못 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못 사더라도 수도권이나 서울을 돌아보면 아직 살 수 있는 집이 분명히 있을 거고, 주택이 없으신 무주택자라면 어떤 대출 혜택도 분명히 돌아갑니다. 어떨까요? 계속 기다리다가 떨어지면,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한 번에 상급지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작고 못생긴 아파트라도 사시겠어요? 다만 실거래가 확인하셔야겠죠? 나중에 매도가 가능한지 보셔야 되니까요. 선택을 해보세요. 인간의 본능과 여러 가지 좌우 상황을 봤을 때 어느 게 현명할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담을 많이 받아요. 얼음공장님, 지금 어디 사도 될까요? 얼마 전에 받은 게 해운대 사도 될까요? 이런 거 받거든요. 여러분, 지금 해운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해운대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펄펄 끓는 데를 가서 따라 살라고 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전 여러분이 가 있는데 안 가 있는다고.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을 안 하고 계세요. 질문을 받으면 죄다 그거예요. 어디 가도 됩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올라가다 꺾이면 어떡하실 건데요? 저거 못 맞춘다니까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춰요. 근데 이건 알죠. 수급의 원리가 존재하고 아직 핫하지 않은데 전세가를 통해서 주택의 필요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면 사도 어느 정도 안집마저는 있다. 다만 본인이 그 금융계획은 잘 짜야겠죠. 저 그런 것들이 많이 답답한데 지금 질문을 보면 죄다 비싼데요. 근데 나 돈은 부족해. 그러니까 포기하죠. 그러지 말고 눈을 좀 낮춰서 내가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뭔가 소유해보고 하나하나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을 짜는 것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가난의 힘, 소유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 두 가지의 힘을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시기에 조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음성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들어보고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음성이 좀 불만족스러웠던 분들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유난히 마이웨이 스타일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